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포논입니다. 이제 물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냥 수학으로 정처 없이 해를 풀게 되고 나중에 한 1, 2년 뒤에 봐서야 그 뜻이 의미가 와닿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이 이제 딱 그 예시인 것 같습니다. 이 물리적인 컨텍스트도 컨텍스트인데 그냥 여기 숨겨져 있는 그 전체의 모든 로직들이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그 논리의 모순 없이 이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표면적인 그 문제의식은 이거예요. 포논이라는 걸 접근하게 된 게 이제 듀럼프티 정리, 뭐 화학에서도 배우잖아요. 자유도가 6개라 고체는 좋아진 동자 제곱항 6개라서 이제 그 몰비열이 이제 3알이다 라는 걸 배우죠. 근데 이제 저온에서는 이게 T3승으로 올라가고 요거를 이제 해결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포논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고체에서 전도나 비열이나 뭐 이런 걸 설명할 때 크리스탈 자체에 그 비열을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전자의 비열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요 크리스탈에 대한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보면 됩니다. 격자 자체가 흔들리는 거랑 이제 요 안에 있는 전자들이 양자역학적으로 기술되는 이 두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이렇고 이거는 뭐 책에 항상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3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디그리가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이 해밀토니안의 프로퍼셋 자유도가 3행계인데 이걸 어떻게 풀 건가. 그리고 또 모드가 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완전히 퀀텀은 아니거든요. 그 고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모든 굳이 이건 양자역학 개념이 아니어도 얘기가 되는 건지 이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사소한 개념들을 많이 모아야 돼가지고 근데 하나하나 다 중요한 것만 모아서 복습을 해볼게요. 후계 법칙인데 후계 법칙은 그 평형점이 있으면 항상 성립하는 법칙이고 결국에 포텐셜을 이렇게 x에 대해서 전개할 텐데 평형점이면은 요게 이제 없는 거고 요 두 개 텀 날라가가지고 요게 이제 요걸 테니까 힘 평형점에서 안 받는 다음에 요게 0이고 그래서 이제 제곱터만 남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정인데 요거를 f는 마이너스 kx라 쓴 거랑 똑같고 2분의 1 kx 제곱이라 쓴 거랑 똑같고 근데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요 마지막인데 이거를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x 제곱이라고 쓴 거랑 똑같습니다. 이 오메가는 이제 그 고전적인 프리퀀시를 얘기하는 건데 이 고전적인 프리퀀시로 흔들리는 시스템, 그러니까 m이랑 k가 정해지면 오메가가 정해지잖아요. 그 x랑 상관없이 x랑 p 운동량, 그러니까 이니셜 스테이트 상관없이 그냥 오메가란 진동수가 정해지고 이 오메가란 진동수가 정해지면 양자역학적인 오메가가 정해지면 포텐셜이고 에너지가 이렇게 등간격으로 정해지죠. 네, 그래서 이 둘이 똑같다는 거. 그냥 이 진동자 시스템이 있으면 에너지는 그냥 주어진다. 허용된 에너지는 주어진다. 물론 여기 어디 쓸지는 이제 연력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니셜 스테이트를 누가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모드를 다시 얘기할 건데 모드라는 개념이 좀 애매모호하게 설명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그러니까 명확한 정의는 K 벡터랑 폴라리제이션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파동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파동방정식의 특수해가 이렇게 안에 요 플레이네이브가 나오고 얘들을 이제 다 선형결합하면 그러면 이제 일반해가 나오는데 요 K랑 요 평광상태 요 두 개를 우리는 모드라고 합니다. 정의죠, 정의. 그리고 당연히 요 K랑 오메가는 K의 절대값이랑 이렇게 속도라는 관계가 있죠. 뭐 매질이 그러니까 비치면 빛의 속도가 있고. 오케이. 그래서 근데 여기 K는 이제 다 되죠. 그러니까 K가 뭐든 될 수 있죠. 요 사이의 값들도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 컨티뉴어스한 모드인데 요거를 이제 어떤 볼륨 안에 넣으면 박스에 넣으면 그럼 이게 컨타이즈가 됩니다. 경계 조건 때문에 이제 양저가 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이해하게 된 게 이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요 어떤 볼륨 안에 광자들이 꽉 차 있다는 요 조건으로 나오게 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스토리텔링이 돼서 이제
세컨드 퀀타이제이션, 좋은 스토리텔링이 되는 방향성이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의 모든 이건데 가장 일반적인 그러니까 K랑 P를 모드라 한다. 오케이. 근데 투 파티클 시스템에서도 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투 파티클 시스템을 해밀토니안을 적으면 다음과 같이 되죠. 여기도 K 있고 여기도 K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요거를 이제 해밀토니안을 그냥 대각화 이 커플링을 요 커플링 텀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좌표 변환을 해주면 요 x1 그러니까 요1 얘네들은 이제 실제 물리적인 그 포지션이 아니라 정의를 해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정확히 기술해줄 수 있는 그냥 변수 중에 하나인 거라서 이제 P를 직관적으로 절대 적으면 안 되고 이 라그랑지안을 속도로 미분한 걸로 구해야 되죠. 이 수학적인 그 포멀리즘을 엄밀하게 쓰려면 그래서 구하면은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m을 곱한 걸로 나와서 해밀토니안을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P랑 이 X에 대해 적으면 이렇게 돼서 커플링 텀이 없어져요. 커플링 텀이 없어져서 해밀토니안 이제 포멀리즘의 운동 방정식을 적으면 여기 이제 F는 MA 대응되는 애고 이걸 적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P1이라는 애는 혹은 X1이라는 얘는 이제 오메가 n분의 2k로 흔들리게 될 거고 얘는 n분의 루트 k 루트 n분의 k로 계속 진동을 할 거예요. 이 해를 구해보면 방정식 풀면은 일반은 이렇게 나올 거고 이니셜 밸류 적정해 주면은 요 델타 그리고 얘는 아예 날릴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사인 웨이브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냥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거고 만약에 얘를 날렸으면은 그냥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다 같은 방향 왼쪽으로 이동했다 이런 애들의 선형 조합으로 해가 풀리게 되는 거죠. 우린 요 이제 스탠딩 웨이브 하나를 모드라고 해요. 요 스탠딩 웨이브를 하나를 모드로 하고 일반적인 해는 두 스탠딩 모드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드 하면 생각나야 되는 두 번째 정의는 정상파다. 모드는 정상파다. 이렇게 추상화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롱푸티 정리로 갈 건데 크리스탈 바이브레이션을 이제 격자의 흔들림 그걸 양자화한 게 포논인데 양자화하지 않은 고전적인 거에 해당하는 개념이 주롱푸티 정리인데 이걸 이제 접근을 할 거예요. 해밀토니안 적으면 이렇게 커플링 다 돼 있겠죠. 그래서 요 시스템을 이 두 개 파티클 시스템을 꼭 풀어봤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K랑 이 M이랑 다 같은 게 일반적인 원자라서 굳이 어렵게 문제를 다르게 둘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 이제 제곱 텀이 n개가 있겠죠. n에다가 디멘전 개수만큼 있겠죠. 만약 이 3차원이면 px, py, pz까지 있어서 3배를 해야 된다. 모든 이제 일반적으로 3n개가 될 겁니다. 요 텀이 이제 3n개가 되게 되는 거고 이게 해밀토니안이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우리가 아는 좌표계고 이거를 이제 모드로 스탠딩 웨이브로 쓰면은 이제 커플링 텀이 다 사라지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로 3n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저 변환일 뿐이니까. 근데 이렇게 두면은 뭐 모르죠. 뭐 어쩌란 거죠, 그죠? 해밀토니안 주어졌어. 에너지 구해봐. 그러면은 답변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영수철을 여기 매달아 놨대요. 얘 에너지는 하면은 이제 너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X랑 P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온도죠. 우린 요 시스템을 이제 아주 큰 서멀 레저버어에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온도가 얘네를 결정해 줄 거고 온도가 결정되면은 에너지가 결정되고 몰비열도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을 잠깐만 복습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서멀 다이나믹스 완전 연력학. 세상이 원자로 존재한다는 걸 모르더라도 성립하는 방정식들, 자명한 방정식들을 이 사실 요것도 이제 한 몇 달 배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냥 결론만 요약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엔트로피랑 프리 에너지를 이제 마이크로 스테이트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마이크로 스테이트라는 원자의 존재성을 아는 상태니까 그걸 이어주는 양산불이랑
이 연력학이랑 이어주는 관계식들이고 요약입니다. 요약. 그리고 캐노니컬 앙상블이란 개념은 이 볼츠만 팩터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여기 T랑 그러니까 온도가 T로 고정되어 있으면은 특정 에너지를 가져올 확률이 이제 그 에르고딕 가정에 의하면 그러니까 모든 상태수가 크면 확률이 커진다. 상태수가 커지면 확률이 커진다는 얘랑 이제 확률이랑 비례한다는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서 이 베타는 KBT분의 1분의 1이고 이게 확률이고 노멀라이제이션은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럼 특별한 에너지에 있을 확률은 이 모든 확률의 합 더하기 합분의 자신의 확률이 되는 거고 이 Z란에는 그냥 모든 마이크로 스테이트에 대해서 볼츠만 팩터를 다 더한 값. 그러면 좀 편한 게 요게 이제 마이너스 베타로 미분하면 요 에너지가 앞에 나와서 기대값이 되잖아요. 요게 이제 에너지가 되고 요거는 이제 중요한 식 계속 쓸 이제 에너지를 결국 구하는 거라서 요 식만 알면 됩니다. 요 식만 알면 사실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골든 룰이죠. 골든 룰. 그래서 이제 듀랑프티 풀 건데 그러니까 여기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 계속 이어가는 거고 이제 이 Z 이 G는 모든 마이크로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더해야 되는데 여기 X랑 T가 지금 연속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잖아요. 이제 말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m에 있는 상황, 2m에 있는 상황 다르고 1m에 있어도 1m/s, 2m/s로 가는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상황이니까 이걸 다 적분을 서메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안에는 요 해밀토니안 요 에너지는 엄청나게 많은 텀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정확하게 요 의미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제 적기보다는 그래서 요게 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 서메이션이 아니 그러니까 요게 요 모드라는 개념이 여기 익스포넨셜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 그리고 이제 푸비니 정리 적분 변수가 이제 다 다르면 그냥 각각 한 다음에 곱하면 된다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K랑 I 그러니까 요 I는 이제 차원이고 K는 모드라 사실 이것도 합쳐도 돼요. 그냥 모드 개수라고 좀 추상적으로 이해해도 괜찮은데 그래서 K는 0부터 3n까지 있을 거고 여기 넘어갈 때 제가 좀 비약을 많이 넣네요.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왜 2분의 1 어디 가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제곱텀이잖아요. 다 제곱텀. 적분하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베타의 모식이 x제곱 dx 이 꼴이니까 그냥 요 얘를 그냥 k라고 둔 거예요. 그래서 i는 이제 여기 p랑 x 있으니까 1, 2가 되고 k는 3n까지 되겠죠. k는 이제 모드 개수니까. 그래서 두 개 하면 6n이고 이건 그냥 가우스 적분이죠. 그래서 lng를 미분하면은 3nr이 나와서 몰비알이 3r이 나옵니다. 고전적으로도 푼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실 엔트로피 이렇게 정의하는 게 자명해요. 왜냐면은 실험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마이크로 스테이트랑 거시적인 마크로 스테이트랑 매크로 스테이트랑 이어줄 수 있는 게 이 KB밖에 없고 이거 L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얘는 이제 곱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상태수는 경우의 수라서 곱으로 나오는데 엔트로피는 이제 스테이트니까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니까 더 셉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LN이 자명하고 여기도 C가 곱으로 써지는 게 자명합니다. 여기 곱이 나오는 거를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면 좋죠. 요게 이제 뒤에도 나와서 한번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개념이 디스퍼션 릴레이션인데 이건 뭐냐면 K랑 오메가의 관계예요. K랑 오메가의 관계. K랑 오메가의 관계는 속도 아니냐? 그럼 매질이 비친 경우에 그렇고 이제 고체에서는 그렇게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디스퍼션 릴레이션은 프리의 디컴포지션이다. 이렇게 추상화하는 게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개념은 완전히 그냥 고전적인 개념입니다. 프리의 디컴포지션이다. 디스퍼션 릴레이션은 프리의 디컴포지션을 한 거다. 이렇게 추상화하는 게 더 기억이 잘 남는 이유가 아까 마찬가지로 고체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운동 방정식이 다음 같이 써지고 요 C가 이제 힘 상수예요. 그냥 그 후계 법칙 상수 쓴 거고. 그러면 얘를 이제 그
이 똑같은 식을 요 a를 극한을 0으로 보내면 그럼 이제 연속 방정식이 나와요. 웨이브 이퀘이션이 나오고. 그리고 얘도 이제 결국에 보통 웨이브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웨이브 이퀘이션 풀 때 파티큘러 솔루션 구하고 제너럴 솔루션 구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불연속이지만 이 s는 1부터 n까지 있겠지만 결국에 이 두 번 미분은 항이 있으니까 특수해를 이제 플레인 웨이브로 넣어보자 이거죠. 플레인 웨이브로 넣어보고 해가 됩니다. 넣어보면 만족하는 K랑 W가 관계가 있고 KW의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만족을 하고 이제 플레인 웨이브는 아주 좋은 해니까 그게 프리해가 설명한 방식이죠.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하면 일반적인 해가 나옵니다.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컴플리트 하니까. 그리고 요 AW는 당연히 이것도 온도가 결정하겠죠. 근데 요거를 지금 관심 있게 본 건 아니고 왜냐면 얘들의 위치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궁금한 거는 에너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집어넣으면 K랑 오메가의 관계가 나옵니다. K랑 오메가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게 사인의 관계를 만족해요. 이게 제곱이니까 제곱 날라가면 그래서 여기 주기성이 있고 요 주기성이 A분의 파이에서 끝나는데 여기 이제 퍼스트 브릴리움 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차피 주기성이 있으니까 여기만 보면 끝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요건 이제 K가 고체 물리에서 계속 등장할 때 계속 요런 비슷한 맥락이 나와서 뭐 블락 수열엠 할 때도 그렇고 알아두시면 좋고 이 K는 요건 이제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데 요 식을 알아두면 되게 도움 많이 됩니다. n분의 m고 얘는 이제 그 역격자 레시프로컬 스페이스에서의 단위 벡터 얘는 원자의 개수 m은 이제 0부터 n까지 그리고 b는 이제 큐빅에서는 a분의 2파이죠 크기가 그리고 방향은 a 벡터 방향이라서 그리고 퍼스트 브림리온존은 요거를 절반으로 나눈 거잖아요. 역격자 공간에서 절반으로 나눈 거라서 a분의 파이 똑같죠. 그래서 요게 이제 퍼스트 브림리온존이고 좋아요. 우린 이제 이렇게 모든 K를 다 허용할 거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양적학이라 그러냐? 아니고 고전역학이어도 허용을 안 합니다. 이제 parity potential 쓸 거예요. 요거는 경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당한 근거가 고체가 이렇게 생겼든 이 고체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경계가 상관없다. 경계가 상관없어? 그러면 진짜 아무 경계나 줄게. 그리고 진짜 경계를 무시할 수 있는 게 퍼레드 포텐셜이잖아요. 왜냐면 이 팩맨이니까. 여기 끝이 여기랑 연결되는 요 개념이 이제 팩맨 게임에서 나오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경계를 무시할 수 있고 퍼레드 포텐셜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이의 IK 꼴이니까 요 관계식 혹은 이 N1A, L은 N1A 여기 이제 원자의 개수 X축 방향에 있는 원자의 개수 그러니까 디멘전은 원자의 개수의 3분의 1승이 되는 이렇게 둬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라고 넣어둔 거고 지금은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K는 L분의 2파이 N 뭐 요것도 요 아까 설명한 요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도됩니다. 요 식이 근데 요거는 그래서 K는 L분의 2파이 N이 된다.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K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만 허용하겠다. 아까랑 다르죠. K를 디스크리트하게 허용하니까 아까는 적분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적분할 게 아닙니다. 이 적분을 안 하는 것도 고전적인 거다. 고전적인 이유에서의 그런 거고. 근데 3차원이면 이런 구를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가능한 K의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3n개가 나와야 되죠. 3n개가 나와야 되고 특히나 저온이라면 K가 작은 애들부터 채워질 겁니다. 뭐 아주 고온을 다루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래서 디바이 모델은 이제 특히 저온에서 잘 맞는 모델이고 가정은 딱 하나예요. 군속도가 상수다. 타당한 게 아까 사인 함수 꼴이었잖아요. 오메가는 사인 2분의 K. 여기 저온에서 K가 작을 때는 타당하죠. 사인 테일러 근사하면 이제 그냥 상수함수니까. 그래서 군속도가 상수다. 그래서 이제 3차원이면 이제
K가 중복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얘는 1차원이라 K 하나에 오메가 하나 대응인데 K 여러 개의 오메가 하나 대응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예요. 그냥 허용된 n의 개수 하면 dn do메가가 이제 정이고, 이렇게 이제 체인을 써서 dk dn이 dn dk가 이제 요 껍질 dk 증가했을 때 껍질 사이즈에서 모드, 그러니까 껍질 사이즈 하나, 그 다음에 요 격자에 하나 하면은 여기 차 있는 모드의 개수가 되겠죠. 이게 이제 모드의 개수, 요 하나하나가 모드가 되는 거고, 모드의 개수. 요건 이제 차원. 그게 아니라 폴라리제이션. 근데 이것도 뭐 결국 차원이죠. 폴라리제이션이 3 곱해져서 이제 어디까지 찰 거냐, 어느 k까지 찰 거냐, 혹은 어느 w까지 찰 거냐를 이제 디바이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걔가 3n까지 되도록 차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나와. 그래서 이제 G를 클래시컬하게 적으면 모든 마이크로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모드는 여기 들어가요. 모드의 서메이션은 여기 들어가고, 얘는 x랑 p에 인테그랄이 되죠. 왜냐면은 1m, 2m 다른 상태니까. 그래서 결국에 모드가 이제 곱으로 나온다. 이제 상태수처럼 곱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ln을 하면 ln 곱은 이제 덧셈이 되니까 이렇게 덧셈이 되고, 여기 오메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k마다 중첩이 있으니까 이 구에 있는 애들이 다 똑같이 오메가를 나타내니까 요 g 오메가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사실은 여기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u는 이걸 베타로 미분한 건데 베타의 편미분은 g에만 들어가죠. 여기 gw는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모드 하나의 에너지를 다 적분한 게 이제 u가 돼요. 그래서 이 캐노니컬 앙상블을 설명 안 하고 이 디바이 모델을 푸는 책에서는 다짜고짜 그냥, 그러니까 약간 어떤 식의 설명이냐면, 이걸 딱 디스퍼션 릴레이션 그려놓고 얘가 디스크리트하고 여기에 대응되는 애도 이렇게 디스크리트한데, 여기 하나마다 이 모드 하나마다 요 조화진 동자 하나가 있어서 얘를 독립적으로 푼단 말이에요. 얘를 이제 연력학적으로 독립적으로 풀어요. 좀 되게 모순이 있다 느끼는데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결국에 그래서 캐노니컬 앙상블을 쓰는 게 논리적으로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랑 경쟁 안 하고 얘 안에서만 연력학적으로 요 평균적으로 n이 어디 차 있을지를 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이랑 다 안 섞고. 요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이제, 아니면이 아니라 그 양자역학적으로 접근해야죠. 양자역학적으로 접근해도 이제는 이제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안 적히죠.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안 적히고, 오메가로 진동하는 시스템의 에너지인 하바 오메가 n 플러스 2분의 1.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강조했던 게 여기 쓰이네요. 후겔 법칙. 오메가로 진동하는 시스템은 에너지를 이렇게 허용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두는 거죠. 오메가로 진동한 시스템에 허용된 에너지. 근데 그 오메가로 진동하는 시스템의 합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서메이션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서메이션은 여기 들어가는. 네, 이렇게 돼야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모드에 대한 거는 요 익스포넨셜 위에 들어가야 되고, 모든 상태수에 대한 거는 요 앞에 서메이션이 있어야 돼. n이 다르면 상태가 다른 거잖아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이 n이 마치 아까 전에 1m, 2m 달랐던 다른 용수철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다른 상태라는 거 정보는 n에 들어가는 거고, 에너지는 익스포넨셜 위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후비니 정리처럼 하면은 요 익스포넨셜에 있는 건 곱으로, 그러니까 모드에 대한 건 곱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얘는 이제 오메가에 대한 정보만 담고 이제 n은 다 서메이션 돼서 n에 대한 정보는 없게 되고 그냥 온도가 결정하는 n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태수처럼 곱이 된다. 이제 마이크로 스테이트는 곱으로 나타내진다. 이게 중요한 게 ln을 취하면 이제 합이 되니까. 그래서 요 하나는 이제 잘 알죠. 요건 이제 잘 아는 식이죠. 요거는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 하나 있을 때, 그러니까 오메가로 진동하는 하모닉 오실레이터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인 거죠. 그러니까 G 오메가 말 그대로 용수철 하나 있는 시스템, 오메가로 진동하는, 고전적으로 오메가로 진동하는 시스템의 그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구하면 그냥 공비가 2의 마이너스 베타 하바 오메가이고 A가 2의 마이너스 베타 하바 오메가 나누기 2인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G 구하면
요거를 미분하고 한 번 더 t로 미분하면 이제 c가 나오는데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 너무 복잡해서 결국에 이제 요거 xt는 그냥 계산 편하기 위해 둔 건데 t분의 셋하고 이제 온도를 저온으로 보내면 xt가 무한이 돼서 요게 이제 구할 이게 그냥 리만제트 함수랑 감마 펑션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4 특수한 경우죠. 해서 15 분의 4 어떤 상수가 나오고 타 t인데 이게 1분의 하바 오메가 d가 되는데 오메가 d는 상수고 t 3승에 비례하겠죠. 내가 분모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디바이 법칙을 유도했다. 초반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리적인이 필요했던 과정을 유도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보면 뭐예요? 이 3N계의 자유도를 어떻게 접근을 한 거죠? 뭐 바꿔야겠는데? 이거는 결국에 적분을 한 거네요. 기저변환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인테그랄 한 거네요. 어쨌든 문제를 푼 거죠. 적분도 뭐 푼 거니까요. 기저변환해가지고 자유도를 줄이고 이런 개념 적분으로 했다. 모드가 뭔지 이해했고 그리고 퀀텀이 들어간 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하바 오메가 n밖에 없었다. 기억해야 될 게 요 n은 서메이션이 여기 들어가고 모드의 정보는 여기 들어가야 돼. 익스포넨셜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n을 포톤이라고 해요. n을 온도가 올라가면 더 높은 상태에 차는 거죠. 하모닉 오실레이터 상태가 되고 포톤이래. 포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역학 개념을 안 쓰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수고하셨습니다.